제6과장이죠. 자, 6과장 양반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등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반 나가십니다. 양반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자, 말뚝이가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이 말뚝이는 비판적이고 저항적 인물이면서 양반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뚝이의 외양을 보니까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자, 신분을 상징하는 소재로 일단은 평민 내지는 천민이 되겠어요. 말뚝이니까 아마 말을 끄는 사람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고, 어쨌거나 간에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한다.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한대요. 일단 국거리는 덩덩덕궁덕 덩덩덕궁덕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요. 신명남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양반 삼형제를 인도하며 등장하는 걸 보니까 말뚝이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됨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반 삼형제, 자, 나왔네요. 조선 후기 무능력한 양반의 전형이면서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다. 말뚝이 뒤를 따라서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한다. 자, 양반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사실은 얘가 이렇게 점잖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희화화. 양반 삼형제의 마지는 셋님, 둘째는 서방님, 마지막은 도련님이다. 인물을 소개하고 있네요. 조금 더 봅시다. 셋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다. 자, 양반 삼형제의 복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셋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 언청이 윗입술이 선천적으로 찢어진 사람이래요. 셋님은 언청이가 2줄, 서방님은 1줄. 자, 결국은 양반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가지고 풍자하고 있다. 역시 희화화죠. 점잖은 척하지만 사실 외모가 그게 아니야.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자, 이때 부채와 장죽은 권위 내지는 위엄을 상징합니다. 도련님은 이불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역시 도련님도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 도련님은 일절 대사가 없으며 형들과 같이 동작을 하면서 따라하면서죠.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양반의 경박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양반의 어떤 정신적인 결함이에요. 신체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을 통해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봉산탈춤에서 양반과장의 인물들을 소개했는데, 자, 양반의 삼형제 중 마지는 셋님, 얘가 셋님이에요. 둘째는 서방님, 얘가 서방님이에요. 서방님은 완전 깡패네, 깡패. 자, 끝은 도련님이다. 얘가 도련님이에요. 셋님과 서방님은 인창옷에 관을 썼고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권을 썼다는 건 어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챙이래요. 자, 그래서 2줄, 1줄, 입은 삐뚤어졌다. 여기 보이죠? 삐뚤어진 거. 자, 이렇게 자, 양반들을 묘사함으로써 이 양반은 말뚝이가 조롱하는 대상이고요. 조선 후기 봉건적 신분제도가 동요하던 당시 무능력한 양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뚝이가 나와야죠. 말뚝이는 번거지에 채찍을 들었다. 이게 번거지예요. 채찍은 여기 있네. 저 뒤에 있는 부분 아니고요. 서민들의 대변자이고 번거지 채찍은 인물의 신분을 암시한다. 춘향전의 방자와 같이 재치와 기지가 넘치고 매우 활달하다. 그래서 입이 큰가? 눈은 둥그랗네요. 자, 지금까지 인물은 나오진 않지만 저 후반부에 취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취발이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먹은 놈, 상똥은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빨갛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고 여기 보이죠. 아, 근데 그놈은 힘이 무량대간 엄청 싸고 날래미 비호 같대요. 자, 역동적이죠. 자, 일단은 뭐뭐하는 놈 같고 뭐뭐하는 거 뱀이 잔등 같은 놈 하는 거 보니까 양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고요.
자, 근데 힘이 무량대 가겠는데 힘이 세다는 거예요. 진짜 신체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 상인 계층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먹은 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육과장, 양반과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볼까요? 다음은요, 양반이라는 말의 뜻에 풀이를 하는 제담입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인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말뚜이가 가운데쯤 나와서 휘! 음악과 춤이 멈춘다. 휘! 자,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거고요. 춤과 제담의 경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과 춤이 멈추는 건 이제부터 본격적이라는 거죠.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병제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재상으로 계신 양반.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반이잖아. 근데 그런 줄 알지 마시오. 그럼 뭔데? 계절양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온단 말이야. 잠깐. 개다리 소반? 개다리? 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양반이라고 하는 걸 조롱하고 비해 내지는 비하하고 있다. 해악성이네요. 그럼 양반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야, 이름 뭐야? 양반이 반발을 하고 있네요. 어허,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어. 이때 이 양반은 누군데? 양반 삼형제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객 등 보통의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 뭉뚱그려가지고 말을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양반들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마무리해야죠. 노론소론 호조병제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내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변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 가서 변명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병 주고 약 준다. 등 치고 배 문지른다. 앞에서는 북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후력 간다. 면정복배.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종. 어쨌든 간에 이러한 표리부동한 상태에 대해서 양반들은 이생원이라네 하고서나 좋아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이죠. 어쨌거나 그쨌거나 이래가지고 일시적이나마 갈등 상태가 해결이 되네요.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춤을 춤으로써 제담이 끝났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갈등의 해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해소일 거예요. 왜? 말뚝이가 변명을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아니거든요.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면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환장하겠어요. 자, 이렇게 요 하나의 제담 에피소드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제담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한다? 휘! 그러면서 사건이 시작하고 관객들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시킨다. 춤에서 대사로 전환된다. 마지막에는 덩실 춤을 치죠. 국거리 장단으로. 인물들이 춤을 춤으로써 장면이 전환된다. 제담과 제담 사이에 내용이 구분된다. 흥명흥취와 신명을 돋고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우리는 첫 제담, 양반이라는 말의 뜻풀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을 통해서 이 극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담으로 한번 가볼까요? 담배를 소재로 하는 제담이 되겠습니다. 반주 그친다. 이제는 극이 시작된다는 거죠. 좀 전에 했어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관객이죠. 자, 설마 아니 태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세 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구경하는 관객들에게 직접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말씀 좀 들어보시오. 결국은 어떤 전통극의 특징인데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관객이 극 중에 개입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짤짤한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누구 보고 양반들 보고 관객들 보고 짤짤한 공방대는요 평민의 담백대를 얘기하고요. 관객의 신분을 의미한다. 연죽전으로 가서 연죽전 상점 가게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 자문죽을 한 발 가욱씩 되는 걸 사다가 육목각지 희자죽이요 오동수복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지리 맞추어 가지고 자 이것들은요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예요. 근데 평민 보고 양반들이 사용하는 담뱃대를 사래요. 그리고 저 재령 나무리 거의 낚시 걸듯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담배 피듯이 피우세요 라고 하면 듣는 양반 존심 상하죠. 뭐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 하나. 당시 평민들은 양반 앞에서 양반처럼 담배 피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걸 통해서 양반에 대해 조롱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열받지. 그랬더니 뭐래요? 이 양반들 어찌 됐소? 이 양반 관객이겠네요. 양반 나오시는데 이때 양반은 양반 삼형제. 그러니까 이 양반과 이 양반은 같은 양반 다른 양반. 근데 듣는 사람 헷갈리네. 이거 조롱하는 분위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양반과 이 양반은 다른 양반이다. 요것만큼은 알아둡시다. 담배와 헌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어. 양반 앞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지. 양반 앞에서는 헌화가 뭔데? 시끄럽게 떠드는 건 안 되지.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헌화를 금하였다네. 덩덩덕 쿵덕 하고 춤을 춘다. 극이 끝났어요. 자, 바보들이죠.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다. 진의를 놓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다.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춤을 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을 소재로 하는 대담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코드가 비슷하죠. 코드가 비슷하니까 우리는 예측 가능 불가능. 그러니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머리가 돌겠죠. 공연하는 사람은 헷갈리지는 않겠죠. 그렇지. 계속 똑같은 코드로 반복되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아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재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악공들, 악공들을 이제는 악공들한테 얘기한다는 건 극중으로 끌어들여 무대와 연주자 악공 그리고 객석,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전통극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오음육률 다 버리고 오음육률 양반의 음악을 다 버리고 버드나무 홀뚜기 뽑아다가 바가지 장단 좀 쳐주오. 평민들의 음악을 들려주시오. 왜? 오음육률 별 볼 일 없어. 양반의 문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양반들 짜증나지요. 이야 이놈 뭐야? 질책을 하네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 어찌 됐어? 이때 이 양반은 누구겠어요? 악공이겠죠. 용도 해금 북장고 피리 젖대 한 가락도 뽑지 말고 젖대 피리 한 종류랍니다. 건건들어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어. 빼놓지 말고 뽑지 말고는 건건들어지게 멋있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렇다면 용도 해금 북장고 피리 젖대는 양반 음악을 부를 때 쓰는 악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건건들어지게 칠하네 라고 해서 양반을 안심합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희화화. 역시 춤을 추면서 이야기가 끝나네요. 잠깐 끝난 게 아니었네. 이번엔 생원이 장면을 바꾸네요. 재담이 다시 시작해요. 이런 말투가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를 그리 다니느냐? 자, 양반을 모시지예요. 즉 양반과 말뚝의 신분관계가 주종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 입장에서는 말뚝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반 찾으려고, 잠깐. 양반이 여기 있는데 양반 찾으려고? 그럼 양반다운 양반이 아니란 얘기겠네. 국말어 1조씩 하고, 아침 일찍 밥 먹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노세원님? 노세를 원님이라고 본 거야? 아, 생원님, 늙은 생원님과 발음을 비슷하게 노세원님이라고 한 거예요. 언어 유의죠. 근데 왜 노세야? 노세는 순하기와 순나기와 앞말의 잡종인데, 요거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의 솔지를 잘 알아요. 말뚝이님, 내가 타고 잠깐. 말뚝인 자기 자신이잖아. 근데 님을 붙였어요. 그래서 신분관계의 역전에 대한 소망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서양, 영미, 법덕, 동양 삼국을 매주 밟듯하고 잠깐. 법덕이라는 건 프랑스예요. 불란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대사라기보다는 구한말 때 서구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때쯤에 삽입된 그런 대사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민중문학 내지는 구비문학 내지는 적층문학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매주 밟듯하고 거침없이 짓밟고 다니고, 동은 여울이요 서울은 9월이라. 대꾸법이죠.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이게 뭐냐고요? 황해도 봉산을 중심으로 한 동쪽에 여울, 서쪽에 9월, 남쪽에 들이, 북쪽에 향산, 대표적인 장소들을 열거한 겁니다. 여기는 대꾸, 여기는 열거, 방방곡곡 면면 천천히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자, 어때요? 점점 방방 면면 바위 모래 참나무 결 좁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죠. 점강법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뒤져봤다는 거죠. 강조해요. 사음보고요, 대꾸법이고요, 울림소리 쓰고요, 첩어 똑같은 말, 방방 곡곡 면면 천천 틈틈 잼잼 결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열거 과장을 통해서 익사를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샌님 삐뚝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다운 양반이 없습니다. 샌님 삐뚝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습디다라고 그래요. 이 비어와 경어를 섞어 씀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봉산탈춤 제 6과장 양반과장의 전반부 쪽을 살폈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은근히 짧게 끊어지는데 길어가지고 좀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과 양반이라는 말, 그 말 가지고 장난치는 장면, 그 다음에 담배를 소재로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을 가지고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